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전에 빨간색 구독 버튼 켜져 계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봐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성윤이 검찰총장 심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밀린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비서관이 지난번에 황제 조사할 때 이성윤이 그때 김진욱 공수처장의 공용 차량 운전 에스코트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서관 어떻게 해서 특채가 됐는지 공모 절차를 안 했는지 그동안 궁금했는데요. 그 실마리가 나왔어요. 결국 뒤에는 추미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윤이 그동안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을 금지시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이 하나에 대한 수사가 지금 딱 멈춰 있어요.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수원지검에서 이 소환 조사를 요청했지만은 이성윤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하다가 결국은 나는 검사야. 검사는 공수처 조사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에 일체 불응하다가 결국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편법을 쓰다가 말이죠.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야말로 이제 이성윤이가 거의 이 검찰총장이 다 된 걸로 착각해가지고 황제 영접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 인근의 뒷골목에서 이성윤이를 공용 차량인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러니까 공수처의 1호 차량이죠. 1호 차량을 내줘가지고 정식적인 그런 출입 절차도 밟지 않고 공수처에 모셔다가 피의자 조사실도 아닌 회의실에서 앉아서 대담을 했어요. 대담으로 나서 이 조사 내용 문서로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 있는 조혜진 의원이 이 검사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없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 조사 기록도 남기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법무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정도로 이성윤이가 가는 곳마다 불법을 일으키고 있고 이성윤이 구색에 맞춰주려고 이성윤이 그야말로 대접해서 나중에 공수처장 좀 잘 보이려고 그리고 현 정권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임기 3년을 제대로 채우려고 황제 영접 조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았거니와 그 다음에 그 절차에 따른 관련 법규도 지키지 않아서 조사 기록도 하나도 안 남기고 수원지검에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김진욱이가 거기서 한술 더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성윤에 대한 기소권은 내가 가질 거야. 그러니까 수원지검은 추가 조사만 해. 이렇게 해서 수원지검에 보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부장검사 그리고 최후에는 수원지검의 이 공보관마저도 이 검찰 내부 2% 망에 공식적으로 실명으로 의견을 내렸어요. 이러한 김진욱 공수처장 기소권만은 자기가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도 어긋나거니와 그 다음에 공수처법에도 그런 명문 규정이 없다. 이래서 지금 현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논란이 한 칼에 이제 해결이 되는 국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론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검찰과 그 다음에 여당 또 이 청와대와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성윤이가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보다 더 세요. 왜냐하면 이성윤이 마음대로 깔아뭉개고 싶은 사건들 전부 깔아뭉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뭐 했어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그 다음에 김은환 마사회장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바로 철저히 감찰해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근데 이성윤이가 지금 수원지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어느 쪽 얘기입니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성윤이가 그만큼 정권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방탄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조사라는 말을 대통령이 못하면 누가 하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못하면. 그야말로 이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쩔쩔매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윤이 왜 소환조사에 응하나, 소환조사에 응해라 라는 메시지를 최소한도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비공개적인,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뭐하는 사람인데요. 대통령 검찰 관련 신부르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민정수석이에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사정기관들 대통령의 메신저가 민정수석이에요. 메신저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보안 유지하에 대통령의 최소한도 체면 세워주고 이성윤 체면 세워주려면 지금이라도 수원지검 조사에 응하라 라는 메시지를, 명령을 내려라 이거예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성윤이 검찰총장 시키려고 끼고 돈다는 거 전 세상이 다 아는데 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선 대검에서 지금 검찰총장 대응을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반부패부 강력부의 신성식 부장검사예요. 이 대검에서 두 명이 말하자면 이성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수원지검으로부터는 이 사람 기소하겠다, 그야말로 구속 기소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반드시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불구속하는 것만도 엄청 봐준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 맞고 실세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불구속 기소예요. 그래서 지금 대검에서 이거 가지고 연구를 그동안에 쭉 검토를 했는데 이 신성식 부장검사까지도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남관이가 누굽니까? 그리고 신성식이가 누굽니까? 조남관은 국정원장들 3명 영창에 보내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찰실장으로 현직 검사가 말이죠. 감찰실장이라는 국정원의 최대 요직 중에 하나를 현직 신부를 꿰찬 거는 제 기억에 처음이에요. 사상 처음. 그러면서 국정농단, 국정원장들 개입을 찾아내는데, 혐의를 찾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 들어와서 요직을 다 거쳤어요. 검찰국장 거쳤죠. 지금 대검 차장까지 갖다 놨잖아요. 특정 지역 출신이고. 그리고 이성윤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신성식이는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신성식 부장검사는 이성윤이 밑에서 3차장 검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KBS 한동훈이 검사장과 그 다음에 채널 A 기자 공모했다, 여기에 정보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신성식이에요. 그리고 이 신성식 부장검사는 또 어디에 써먹었느냐? 작년 연말에 추미애가 윤석열이 징계 처분할 때 징계 우연으로 띈 사람이 바로 신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윤, 신성식, 조남관 이 원피를 보면 다 현 정권의 성골들이에요. 이 성골인 조남관과 신성식마저도 이 사람은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성윤은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이 딱 정리가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점을 그럼 언제로 할 것이냐? 이 파장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조남관의 이제 대행에 꾀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회의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끝난 직후에 바로 기소한다 이겁니다. 왜냐?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회의에서 후보를 지금 고르고 있는데 이지검장을 기소하면, 그러자도 조남관은 지금 찍혀 있잖아요. 징계 처분할 때 윤석열 징계하면 안 된다, 추미애한테 건의했죠. 그 다음에 한명숙 이거 모해 위증 혐의 이거 없다, 이것도 처분했죠. 그래가지고 본래 조남관이는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그나마 제일 실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영순이었었는데 거의 이 사람도 조남관이는 아웃됐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꾀를 내고 있어요. 이 조남관 대검 차장이 꾀를 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명숙 모해 위증할 때 대검에 있는 부장들 회의를 하라, 이렇게 박범계가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검 부장회의 플러스 뭘 했습니까? 고검장들까지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 의견으로 모해 위증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박범계도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지금 감찰한다고 그랬는데 박범계 지금 더 늦지 않게요, 감찰 명령 내린 거 취소하십시오. 무슨 감찰, 추미애한테 배운 나쁜 것만 다 배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박범계도 이제는 감찰 내린 거 어영부영 하지 말고요, 바로 취소하세요. 그래야 검찰권이 제대로 살고 법치주의가 살아요.
이렇게 해서 조남관이가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꾀를 써가지고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끝나면 기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책임론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단수를 쓴 것이다. 저는 신의 한 수를 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한명숙 사건 처리할 때 고검장들 참여시킨 거, 이번에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끝난 직후에 기소한다는 거, 이것이 신의 한 수예요. 역시 조남관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거론이 되고 있느냐? 이성윤이 이제 아웃됐죠. 그 다음에 조남관 아웃됐죠. 1, 2등이 다 아웃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에서 박상기, 김조국,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을 때 차관했던 애완견 김호수가 굉장히 유력한 주자로 거론됐는데, 김호수도 이제 한물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수가 말이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보고 받은 그런 혐의로 인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수도 아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사람들은 구본선과 양부남 정도가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 과정도 여러분께 수시로 이제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본래 윤석열 이 총장이 관두고 나서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회가 구성될 때만 하더라도 박범계가 뭐라고 했냐면 신속하게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겠다,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입장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겠습니까? 지금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 가장 큰 원인 제공이 바로 법무장관들이에요. 조국, 추미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이 아주 굉장히 강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성윤을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가 최근에 뭐라고 했느냐, 고려할 요소가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려할 요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이성윤이의 수원지검 피의자로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오늘 조선일보가 종합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이 내용, 이성윤은 아웃됐다,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이광철이지 않습니까? 이광철이가 지금 현재 이 조선일보 취재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 이 모든 서류를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어요. 이 허위 공문서 만드는 배후 총지휘자가 바로 이광철 비서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광철 비서관 수원지검에서도 지금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주면서 소환 일정을 맞춰달라, 이렇게 지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광철이 조사가 끝나봐야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이 김학의 사건에 관한 사실상의 뒷배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광철이는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민정비서관 1급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행정관에 불과했어요. 행정관에 불과한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전직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사건을 그야말로 불법 출금 해당자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법 출금을 받으려면 출국 금지를 받으려면 피의자야 돼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김학의는 피의자도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을 출국 금지시키니까 불법이 된 거예요. 이런 불법 활동에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위에 비서관, 그 당시 비서관 누군지 찾아야 되겠죠. 백원우 비서관이었을 거예요. 그 위에 수석은 누구냐? 조국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그 윗선에 대한 조사까지도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한 점 의혹이 없이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지검 많은 어려움을 속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그 윗선까지 파헤쳐라,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성윤과 관련해서는 최근에요, 조홍천 의원도 박범계 이성윤이 하는 거 보면 고려시대 무인정권 행태가 비슷하다, 이런 말까지도 비판까지도 받았잖아요. 오직해야 그런 비판을 하겠어요. 자, 이제는 이 변협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누가 앉았냐? 공수처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앉았어요. 근데 이 공수처장 김진욱의 비서 특혜 채용 의혹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혹시 추미애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 비서관의 아버지도 변호사예요. 또 정치인이에요. 울주 군수로 출마하려다가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그때가 추미애가 당 대표일 때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한양대예요. 이 아들 즉 김진욱의 비서관도 한양대 법대예요. 당연히 추미애도 한양대 법대예요. 이러니까 의혹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의혹이 가니까 이제 추미애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3일날 SNS에서 내보교 한양대는 수십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다.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내가 다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딱 잘라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서 밝혀야 돼요. 지금 안양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고발해갖고 특혜 채용 의혹. 지금 현재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요. 이 둘 다 변협 회장의 추천을 받았잖아요. 이찬희 변협 회장의 추천을 받았는데 현 변협에서는 바로 이 전임 변협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찬희 변협 회장하고 이 김진욱 처장은 한양대 법대 77학번이에요. 추미애가. 그런데 추미애하고 동기인 변호사가 이준범 변호사인데요. 이준범 변호사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서울 변호사에 회장했어요. 근데 이준범 변호사 추미애 동기가 서울 변호사 회장일 때 김진욱이는 뭘 했었느냐? 공보이사를 했고요.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뭘 했었느냐? 재무이사를 했어요. 이것이 같이 일하게 된 인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준범 변호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현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하고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생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추미애하고 어떤 이 커넥션이 있는지 여러분들 연계가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비서관으로 갔겠어요? 더군다나 공채를 안 하고 특채를 한 거예요. 물론 특채를 한 것은 이 별정직 공무원 이 법령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예, 위반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대통령령인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 3조 사항에 공수처가 비서관을 채용할 때 공고와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딱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공수처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정치적인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데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성은 누가 만드나요? 공수처를 운영하는 공수처장, 차장, 직원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사법연수원 동기, 그 다음에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하고도 연수원 동기인 이준범 변호사가 회장일 때 현 김진욱 처장이 공보이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 이준범이가 한양대 법대 77학번 추미애 동기라 이거예요. 이찬희가 바로 그 밑에서 재무이사를 일했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의혹이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법조 뉴스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뉴스들이 오늘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